오늘은 다운로드 스테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스테이션은 시놀로지 나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패키지 중 하나입니다. 나스에서 파일, 토렌트, 유튜브, FTP 등 여러가지를 다운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우선 설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에 접속해서 패키지 센터를 실행합니다. 위에 검색창에 영어로 다운로드를 입력합니다. 이 두 가지 항목 중에서 다운로드 스테이션을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치가 완료된 패키지는 왼쪽 위에 메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 실행하면 먼저 대상 폴더를 선택해 주십시오 라는 메시지가 보입니다. 확인을 클릭하고 저는 이 데이터 폴더 안에 다운로드라는 폴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운로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스테이션을 최대화해 주시고 왼쪽 아래에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을 클릭합니다. 임시 위치는 다운로드 받는 중에 파일이 저장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 설정이 잘못되면 나스의 성능 저하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륨이 2개 이상이고 임시 위치를 볼륨 2에 그리고 기본 다운로드 위치를 볼륨 1번으로 설정을 한다면 다운로드가 완료된 후 볼륨 2에서 볼륨 1로 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때 디스크의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어서 다른 작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위치는 주로 파일을 저장하는 볼륨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으로 압축 풀기입니다. 다운받은 파일 중 압축 형식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압축을 해제합니다. 지원 형식은 zip부터 rar, 7zip, 리눅스 압축도 다 지원을 합니다. 압축 풀 위치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압축 풀 때 하이 폴더를 생성할 것인지, 기본 파일을 덮었을 것인지, 압축 푼 후 삭제를 할 것인지,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은 패스워드를 등록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다음 칸으로 내려주시고 다른 패스워드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하면은 처음에는 KR로 압축을 풀려고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엔 GTG, 그 다음엔 TVJ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시도를 하면서 압축을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알림인데요.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을 적에 알림을 하는 방법인데 굳이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BT, HTTP, FTP, NZB 인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BT 같은 경우 비트 토렌트를 말합니다. 이런 프로토콜의 설정을 말하고요. 여기도 1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일정입니다. 기본으로 즉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일에는 밤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다운로드하고 주말에는 24시간 다운로드를 진행하려고 하면은 고급 일정은 클릭하시고요. 계획 일정은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때는 다운로드 하겠다는 거고요. 기본으로는 전체가 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송 안 하면 클릭하시고 저희는 밤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만 다운로드 할 것이기 때문에 7시부터 밤 10시까지를 하얀색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요일에는 24시간 다 다운로드를 받고요.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7시부터 22시 전까지는 다운로드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확인을 해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트래픽을 분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다운로드를 걸어두면 좋습니다. 회사 내 여유가 있다면 굳이 설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즉시 다운로드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순서 같은 경우는 그냥 생성된 날짜별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 활성화 다운로드 작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시에 몇 개의 다운로드를 받을지를 설정하는 항목입니다.
기본은 12라고 되어 있고 최대 80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 힌트에도 나와 있지만 활성화 다운로드 작업이 여러 개이면 시스템의 성능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20으로 설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치인데요. 기본 대상 폴더는 저희가 처음에 이 패키지를 실행하고 나서 설정한 폴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에 다운로드 폴더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토렌트 감시 폴더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감시 폴더에서 토렌트 파일을 자동으로 로드합니다를 체크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시드 파일을 삭제할지를 삭제 안 할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시 폴더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데이터에 다운로드 폴더가 있고 이 안에 저는 시드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시드라는 폴더 안에 토렌트 파일을 넣어주면은 이 다운로드 스테이션이 검색을 해서 시드 파일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다운로드를 진행하게 됩니다. 파일 호스팅 같은 경우는 따로 설정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트입니다. 비트 토렌토의 약어이고 두 가지만 설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업로드 속도를 20에서 1000으로, 토렌트 파일당 최대 인원수를 100에서 200으로 설정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보고 설정한 값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최적화가 잘 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BT 검색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FTP, HTTP도 나오는데 여기서 특별하게 설정할 부분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ZB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RSS입니다. 아직 RSS를 설정하지 않았지만 추후에 설정하는 방법도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업데이트 간격을 1시간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30분도 설정할 수 있지만 RSS를 너무 자주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해당 웹사이트의 관리자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RSS 갱신보다 1시간 정도로 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기본 설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을 눌러서 변경된 설정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정이 완료가 되었으니 다운로드 메뉴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여러가지 메뉴가 나옵니다. 모든 다운로드부터 다운로드 중, 완료됨, 활성, 비활성, 중지됨, 총 6가지의 메뉴가 나오고요. 각 메뉴는 제목 그대로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만약 현재 다운로드 중인 파일을 확인하고 싶다면 다운로드 중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완료되었거나 공유 중인 파일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완료됨, 그 다음에 오류가 났거나 아니면 비활성인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고 하면은 비활성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러가지 이제 아이콘들이 있는데 이 각 아이콘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플러스 아이콘 같은 경우는 파일을 통해서 업로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상에서 다운로드 받을 위치를 설정을 하고 저는 다운로드 밑에 토렌트라고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토렌트 파일의 CD 파일을 설정해 주시면 확인 누르게 되면은 다운로드가 진행이 됩니다. 현재 저 토렌트 파일 같은 경우는 실제 토렌트 파일이 아니라 제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토렌트 파일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연결 구성 실패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실제 토렌트 파일일 경우에는 문제없이 다운로드가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로 지구와 플러스 아이콘입니다. URL을 통해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HTTP부터 TTPS, FTP, SFTP, 마그넷 등을 통해서 파일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웹에 있는 파일을 다운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많이 사용을 할 건데요. 루퍼스 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가시면 이제 포터블 버전을 다운받을 건데 이때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고 링크 주소 복사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 주소를 안에다 집어넣고요. 저희는 이 데이터 안에 다운로드 안에 유틸이라는 폴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루퍼스라는 폴더를 하나 더 만들 거고요. 이 안에 선택을 해주시면은 다운로드를 진행합니다. 예, 완료가 되었을 때는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고 상위 폴더 열기를 하게 되면 해당 파일 위치로 바로 이동을 하고요. 필요할 때 여기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시던지 아니면 공유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생 아이콘 같은 경우는 작업이 중지되었거나 멈춰 있을 때 다시 작동을 하기 위한 아이콘입니다. 일시 중지 버튼은 작업을 중지할 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정지 버튼 같은 경우는 작업을 종료할 때 사용하게 되는데 되도록이면 쓰레기통 아이콘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필 아이콘 같은 경우는 각 다운로드 파일의 위치라든지 공유, 업 다운로드 속도를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쓰레기통 아이콘은 다운로드 항목을 삭제할 때 사용을 합니다. 빗자루 버튼은 완료가 된 파일을 삭제할 때 사용합니다. 다운로드 스테이션의 특성상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공유를 중지합니다. 완료된 파일이 여러 개가 있다면 해당 빗자루 아이콘을 눌러서 완료된 파일을 자동으로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은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지만 공유를 진행 중인 파일은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살표 모양 같은 경우는 전체 명령어를 할 수 있습니다. 모두 계속하기, 모두 일시 중지하기, 모두 제거하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BT 검색 같은 경우는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RSS 피즈가 나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RSS 피즈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